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자, 우리 오늘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강한다 그러니까 괜히 좀 그렇죠? 소리가 좀 큰데요? 자, 우리 지난주 했던 거 몇 가지만 얘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봤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 보존 등기, 그러니까 권리 쪽에서 제일 먼저 소유권에서 보존 등기를 누가 신청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봤어요. 그래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경우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게 제일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자의 상속인 그 밖의 포괄 승계인이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토지가 새로 만들어지든 건물이 새로 만들어지든 간에 최초로 이 대장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대장에 여기 소유자라고 이름 써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최초의 소유자로서 보존 등기를 해달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명의의 보존 등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대장에서 소유권 이렇게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때 을은 자기 명의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최초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서 자, 이 최초의 소유자인 만약에 갑이 사망을 해버린다면은 그러니까 미등기 상태에서 사망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자의 상속인이 이제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 상속인 명의에 직접 보존 등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규정을 보면은 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고 그리고 그자의 상속이 그 밖의 포괄 승계인이에요. 이 포괄 승계인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상속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인 말고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이 있다면 그자가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자에 뭐가 있겠냐라고 했을 때 이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포괄 수증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포괄 승계인에 속하니까 이때 포괄 수증자가 있다면 그 포괄 수증자 명의에 직접 보존 등기가 된다. 이렇게요. 근데 만약 여기서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포괄 유증을 받든 특정 유증을 받든 이때 갑이 사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특정 수증자인 정, 이 사람은 포괄 승계인이 아니죠. 포괄 승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을 때는요. 포괄 수증자 명의에 직접 보존 등기를 못하고 일단 이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 명의에 먼저 보존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수증자한테 이전 등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대장을 들고 가서 보존 등기 해주세요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본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증으로 인한 이전 등기 이것을 보도록 할게요. 그 유증 여러분 상속, 유증, 사인증여 이 개념을 구분해 드렸잖아요. 상속이라는 것은 전혀 의사표시 없이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재산이 승계되는 것이다. 그래서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속합니다라고 했고 유증이라는 것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장으로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어떻게 해라 라고 의사표시를 다 해놓은 상태예요. 해놓고 사망을 했고 그래서 그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법률행위고 또 그 법률행위 중에서도 단독행위에 속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사인증여는 사인증여 뒤에 계약이라는 말이 생략돼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인증여 계약이다. 그래서 계약인데 이것은 효력이 사망한 후에 발생한다 뭐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그 상속은 법률의 규정이고 유증은 법률 행위 중에서 단독행위에 속하고 그다음에 사인증여는 법률 행위 중에서 계약에 속합니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래서 유증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포괄 유증이 있고 특정 유증이 있고 여기서 특정 유증이라는 것은 특정을 해서 넘기는 거죠. 이 땅을 줘라, 이 건물을 줘라. 부동산을 딱 특정을 해서 유증하는 것이고 포괄 유증이라는 것은 통째로 다 주거나 또는 지분으로 넘기는 거. 이것을 포괄 유증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건물이 하나가 있고 이 건물의 소유권을 자 A가 갑이 갖고 있다. 갑이. 근데 누가 나오게 되나 이제 갑이 소유자인데 누가 나오게 돼? 유증할 때 한번 그림 생각해 보면은 을만, 을병정 이렇게 상속인들이 있는 거죠. 상속인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때 갑이 내가 죽으면 이 건물을 무한테 줘라라고 유언장을 썼단 말이에요. 유증을 한 거지. 이럴 때 갑을 여기서 뭐라 그래요? 유증을 한 사람이니까 갑을 뭐라 그래요? 유증자. 그래서 갑을 유증자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때 무가 그걸 받았잖아. 이때 무를 뭐라 그래요? 수증자. 이렇게 수증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증을 할 때는 최소 세 주체가 나오게 된다. 유증자, 수증자, 상속인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 이 유증에 따라 가지고 수증자 무한테 소유권을 이전시켜 줘야 되는데 그럴 때 상속인 명의 상속 등기를 안 하고 하지 않고 직접 무한테 이전 등기 되는 게 여기서 제일 핵심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 등기를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때 공동으로 한다. 그때 상속인 이 등기 의무자가 된다. 근데 만약에 유언집행자가 정해져 있다면은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수증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해서 자, 공동으로 신청해가지고 무명의 등기가 마쳐집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등기 구조에서 자 유증을 해놓고 그래놓고 사망을 하잖아요. 그럼 그 유증에 따라 등기를 이전해 줄 때 그럴 때 수증자 명의로 직접 이전 등기한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때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을 할 때 수증자가 권리자가 되고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럼 이 구조랑 비슷한 게 뭐였냐면은 자 A가 B하고 매매를 하고 이 매매에 따라 이전 등기를 계약하기 전에 A가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A의 상속인 C가 상속인으로서 이제 이 A가 B하고 체결했던 매매 계약에 따른 이전 등기를 이 매수인한테 해줘야 되거든요. 이럴 때 상속인 명의의 등기를 하지 않고 직접 이전 등기가 B한테 됩니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럼 이 구조랑 이 구조가 어떻다고요? 똑같다. 여기는 유언장을 써놓고 유언행위를 하고 사망을 한 것이고 여기는 매매계약서를 써놓고 사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해놓고 사망을 했다라는 또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속인은 이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것은 잘 알아듣는데 요것은 더 간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구조는 똑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알면 당연히 이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개 같이 연결해서 한목에 하는 게 좋다. 이런 말 했습니다. 다음에 봤던 게 이제 이 저당권에 대해서 봤거든요. 그럼 저당권에 일단 구조가 나왔단 말이지. 저당권 구조 한번 머릿속에 그려봐요. 제가 지난주에 저당권 설명할 때 저당권의 구조는 이렇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기억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납니까? 자, 갑이 나왔어. 그럼 누가 나와요? 을이 나오지. 그럼 갑과 을은 뭘 하나요? 돈 빌리는 계약을 해. 돈 빌리는 계약.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 소비대차 계약을 하게 이때 을이 채권자가 되고 갑이 채무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이 발생한다는 거지. 이때 이 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채권자 채무자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을은 여기서 1억 채권을 이게 해수를 안전하기 위해서 담보를 잡지 않습니까? 그 담보를 잡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물권행위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고 여기다가 뭘 해줘야 돼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줘야 돼. 그럼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그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이 발생이 되는데 이때 이 설정 계약의 당사자 여기서 갑을 저당권 설정자라 그러는 거고 을을 저당권자라 그런다. 그러니까 그 채권자하고 저당권자가 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 표현은 다릅니다. 소비대차 계약에서는 채권자라 그러는 거고 저당권 설정 계약에서는 저당권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위가 두 개긴 하지만 계약이 두 건이니까 두 개 나오는 거고 근데 동일한 사람인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채무자가 있고 저당권 설정자가 있잖아요.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는 같은 사람인 경우가 일반적이겠지만 다를 수도 있다. 그 어떨 때 달라지냐라고 했을 때 물상보증인. 보증인이 있을 때 돈은 갑이 빌려갔는데 담보는 병이 잡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병 같은 사람을 이제 물상보증인 이렇게 말하거든. 그런 말 기억나시죠? 그럼 이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 등기를 하는 거에서 자 갑이 여기다가 을 명의에 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이때 저당권자인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저당권 설정자인 갑이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이렇게 했지. 이때 저당권 등기할 때 반드시 꼭 써야 되는 게 누가 얼마 빌려갔냐? 채권액과 채무자. 이것을 써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당권이라는 것은 소유권자만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B가 자 전세금 4억짜리 전세권을 갖고 있는데 이 B가 돈을 빌리러 가면서 담보를 요구를 하니까 이때 4억짜리 전세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1번 전세권부 저당권 설정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이렇게 소유권자가 설정했을 수가 있고 전세권자도 설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소유권자가 설정한 저당권은 어떻게 하고요? 주등기로 하고. 전세권자가 설정한 저당권이면 부기등기한다. 그래서 이것은 저당권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소유권자가 어떤 권리를 설정할 때는 주등기로 하는 거고 소유권 아닌 권리자가 뭔가를 설정할 때는 부기등기합니다. 이런 말 기억나십니까? 이따가 부기등기할 때 한번 다시 다 정리할 거예요. 2교시 때.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이런 내용을 배웠지. 근데 참 여러분 이렇게 저당권을 갖고 있다가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매를 신청하는 거죠.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그럼 경매 개시 결정을 이제 법원에서 해요.
여기다가 이 부동산 경매 들어가니까 등기부에다가 등기해 주세요라고 법원이 경매 등기를 촉탁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경매 등기가 써지는 거죠. 써지고 이제 진행이 돼서 경매로 물건이 팔렸다고 쳐봐요. 그럼 팔린 대금을 매각 대금이라고 그래. 그 매각 대금에서 우선 면제 받는 게 저당권의 본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막 기억이 생생히 나버려요? 훌륭하십니다. 그 등기법이 재밌으니까 기억이 다 나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럼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등기 종류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24페이지. 424페이지를 봐보시면 5장에 각종의 등기 절차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이제 등기가 7개가 나올 겁니다. 제일 먼저 봐보세요. 변경 등기라는 게 있어요. 칠판 보세요, 칠판. 변경 등기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경정 등기라는 게 있어요. 경정 등기. 그다음 말소 등기가 있고, 그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게 있고, 멸실 등기 있고, 그다음에 부기 등기 있고, 가등기가 있다. 여러분 여기서 들어본 등기들이 있습니까? 어떤 게 제일 자연스럽게 많이 들어본 거예요? 말소 등기, 변경 등기, 가등기, 부기 등기 뭐 다 부를 기세입니다 지금. 맞아요. 지금 동그라미 친 게 제일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나마 시험에서 100% 나오는 것은 가등기예요. 가등기 올해 2문제 나왔습니다. 부기 등기도 굉장히 잘 나와요. 그 말소 등기, 변경 등기 이런 개념들을 몰라버리면 등기법 공부가 안 되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나온 것들이 동그라미 쳤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동그라미 쳤어요? 어떻게 알지? 이런 걸 미리? 감각들이 좋아요. 못해 등기요? 처음부터 등기를 잘해. 자, 그러면 이제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는 하나의 딱 틀 가지고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봐보시면 자, 등기 기록이 있습니다. 등기 기록이라는 말은 등기부에 써진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등기부에 써진 내용하고 실체 관계는 일치가 돼야 돼. 그러니까 등기부에 뭐라고 써져 있으면 그 써진 대로 정말 실체 관계랑 일치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전부가 불일치해 버린다면 그 등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인 등기는 어떻게? 지워야 되겠지. 지워야 되니까 이때 무슨 등기 나온다요? 말소 등기가 나와요. 그럼 만약에 일부가 불일치하다 그러면은 그 등기는 무효겠습니까? 유효하겠어요? 무효는 아니야. 여러분 어떤 기계를 쓰다가 고장이 났는데 조금 고장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고쳐서 쓰면 되잖아요. 그게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고장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버려야지. 뭐 그럼 팔든가, 그죠? 그 고물로 팔든가. 이게 말소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부가 불일치할 때는 고쳐 쓰면 되는데 그때 이 불일치가 언제 발생했느냐 이걸 따져봐야 돼요. 처음에 이 원시적으로 발생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등기관이 등기를 딱 하는 순간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딱 기록하는 순간 있잖아요. 그때부터 잘못된 것을 원시적으로 불일치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후발적으로 불일치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등기를 딱 할 때는 문제가 없어서 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경과가 되면서 뭔가가 달라지는 거야. 이럴 때 후발적 불일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원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할 때 그건 고쳐 쓰는 등기, 그 등기를 보고 경정 등기다라고 말하는 경정 등기. 후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하게 돼서 고치는 등기, 그 등기를 변경 등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순서대로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이렇게 이 순서로 배울 거거든요. 그럼 변경 등기 개념을 잡을 때 반드시 꼭 들어가야 될 두 개 단어. 뭐가 무엇이다? 후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했다 이겁니다. 후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할 때 고치는 등기입니다. 뭐가 무엇이 후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합니까? 뭐가 무엇이? 등기 기록에 써진 내용과 실체 관계가 등기 기록에 써진 내용과 실체 관계가 후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하게 됐을 때 고치는 등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경정 등기는 뭘 집어넣으면 돼요? 원시적이라는 말과 일부라는 말을 써주면 되지. 등기 기록과 실체 관계가 원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하게 됐을 때 고치는 등기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럼 말소 등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말소 등기는 전부가 불일치할 때 지우는 등기다 이렇게 하시면 돼. 전부가 불일치할 때 지우는 등기다 이렇게. 뭐가 무엇이 전부가 불일치하는 거예요? 등기 기록과 실체 관계가 이렇게.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개념 3개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잡을 때 이 변경 등기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말이 후발적과 일부, 경정 등기는 원시적과 일부, 말소 등기는 전부 이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개념 보세요. 1번. 자, 변경 등기는 등기상의 일부가
실체관계가 후발적으로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이거 일치시키려고 하는 느낌이다 이런 말이죠. 고치려고 하는 느끼다라고 써진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럼 칠판 보세요. 그럼 변경 등기는 등기 뭐 어디에서 하겠어요? 자, 변경 등기는 등기 기록이 표제부 갑굴 그러잖아요. 여기서 어디에서 하죠? 다 합니다. 다 하니까 다 띄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표제부에다가는 뭘 쓰니까? 토지의 표시. 그럼 건물이면은 건물의 표시 합쳐가지고 부동산의 표시.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소재가 바뀌든 지번이 바뀌든 지목이 바뀌든 면적이 바뀌든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이 뭐가 바뀌었어? 그럴 때 무슨 등기 한다 그래요? 변경 등기라 그러지 말고 앞에다가 꼭 내용을 넣으세요. 무슨 변경이다. 여기는 지금 뭘 쓰는 거예요? 토지의 표시, 건물이면은 건물의 표시 합치면 부동산의 표시. 그러니까 이게 바뀌면 무슨 등기 한다고 그래요?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 한다는 말은 잘 안 해.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 한다는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합쳐가지고 무슨 말로 한다고요?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봐보시면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제 갑게 나왔잖아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자가 누구예요? 홍정희. 이때 어떻게 말하냐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인 이렇게 말하는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인이 홍정희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등기 명의인이 누구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 명의인이 누구다라고 말을 할 때 뭘 써서 표시합니까? 등기 명의인을 표시할 때 쓰는 내용이 뭐가 있어요? 성명만 쓰는 게 아니잖아. 주민번호, 주소.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뭘 하른다고요? 등기 명의인의 표시. 그 중에 개명이 돼가 이름이 바뀌어. 그럼 무슨 등기 한다 그래요? 그러면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 그럼 여러분들이 보통 여기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표시 변경 등기라고 말을 해버리거든. 그럼 절대 안 되는 게, 자 봐요. 표시 변경 등기를 이렇게 말해버리잖아요. 표시 변경 등기, 표시 변경 등기. 근데 앞에 거 얘기를 안 해버려. 이렇게 뭐 대학교 나왔다. 그럼 어디 대학교 나왔는데? 나 대학교 나왔어. 그렇게 말합니까? 나 서울대학교 나왔다, 지방대학교 나왔다 말합니까? 그냥 대학교 나왔다 그래요? 앞에다가 말을 해줘야 되지. 내용을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말을 잘 안 해버린다고. 이 말 안 해버리고 이것만 말해버려요.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해버리거든. 그럼 내용이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 다른 내용이거든요. 꼭 앞에 써진 말 구분해야 돼요. 써진 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제 하나 더 있어. 지금 여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고 채권 채액이 1억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근저당권의 채권 채액을 1억이라고 써놨다가 이걸 5천만 원으로 감액할 수도 있잖아요. 2억으로 증액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무슨 등기 한다 그래요? 뭐라고 대충 말은 하면 맞을 것 같은데 말이 안 떨어집니까? 근저당권 변경 등기 이렇게 말해요. 근저당권의 변경 등기. 이게 말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쳐봐요. 그럼 여기에 전세금이 써 있을 거예요. 전세금을 만약에 뭐 증액하거나 감액했어? 그럼 무슨 등기 한다 그래야 돼요? 전세권의 변경 등기. 그냥 줄여갖고 전세권 변경 등기. 이걸 보고요. 이걸 보고 권리의 변경 등기라 그래요. 이 권리라는 게 소유권이 될 수도 있고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다 될 수 있거든. 그런 권리의 변경 등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변경 등기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권리의 변경 이렇게 있는 거지. 어때요? 알아들었어요? 그럼 뭐부터 할까 이거? 어떤 것부터 하고 싶어요? 앞에서부터 하는 거지. 표제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책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아까 봤던 거. 변경 등기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가지고 표제부 계산, 표제부 동그라미 치고요.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밑줄 치고. 그다음에 갑굴고 동그라미 쳐봐요. 갑굴 계산은 자 권리의 변경 등기 및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가 있다. 그 줄 치세요. 권리 변경 밑줄 치고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밑줄 치고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거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했어요.
제가 그때 그 3장 단독 신청할 때 이거 두 개 다 설명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 표정으로 쳐다봅니까? 어? 자, 그럼 칠판 보시고 이제 부동산의 표시 병행 이렇게 하는데 자, 토지의 표시가 있단 말이죠. 자, 토지의 표시 아까도 잠깐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오케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있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럼 건물의 표시는 뭐가 있어요? 건물을 표시할 때 오케이. 자, 여기 잘 봐봐요.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이렇게 말해. 저게 건물의 표시야. 이런 건물이 있다라고 건물을 나타낼 때 저렇게 써가지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토지의 표시가 변경되는 사유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뀔 만한 사유에 뭐가 있겠어요? 소재는 어떨 때 바뀔 수 있어요?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될 때. 그럼 지번 언제 바뀔까? 지번 변경할 때. 그럼 지목은 언제 바뀌겠어요? 지목 변경할 때. 그럼 면적은 언제 바뀌겠습니까? 면적 변경할 때 그 말 안 해요. 분할하거나 합병할 때 이럴 때 바뀌지. 이럴 때.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있거나 또는 분할하거나 합병하거나 지목 변경할 때는 표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자 건물의 표시가 바뀌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한번 따져보시면 똑같이 이것은 소재 이것은 행정구역 명칭 변경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 어떤 것이 있겠냐라고 있을 때 분할, 합병, 구분 이런 게 나와요. 건물을 분할한다고? 그럼 건물 분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잘라? 이게 자 보세요. 이게 주된 건물이 있고 부속 건물이 있어요. 하나하고 부동처럼 등기가 돼 있거든. 근데 이 부속 건물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따로 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따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 부속 건물을 따로 떼가지고 이것을 보고 건물을 분할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된 건물이 있고 부속 건물이 있는데 따로따로 등기가 돼 있었거든. 근데 이 부속 건물 부분을 주된 건물에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부속 건물로 넣어버려. 독립된 건물을 주된 건물에 부속 건물로 넣어버리잖아요. 이게 건물의 합병이야. 그러니까 분할하고 합병한다라는 말을 그냥 물리적으로 뗐다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법률적 개념에서 따로 등기부를 만들어놨냐 하나의 부속 건물로 집어 넣어버렸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어때요? 대충 알아들었어요? 대충만 알아들으면 돼요. 선생님 나 자세하게 알아들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돼. 여기는 나중에 할 때 다시 한 번 말할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 4층짜리 상가 건물이었는데 그거 일반 건물로 등기해야 됩니까? 구분 건물로 해야 됩니까? 소유자 마음인가요? 소유자 마음이죠. 근데 소유자가 처음에 일반 건물로 등기를 해놨다가 나중에 구분 건물로 바꾸는 거 가능하다 그랬습니까?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걸 보고 건물을 구분한다라 그러는 거예요. 일반 건물을 구분 건물 바꿔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건물의 구분이라고 그래요. 건물의 구분. 이렇게 이런 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요? 안 나신 분도 계시죠? 안 나신 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토지의 표시, 건물의 표시, 그 다음에 그게 어떨 때 바뀌느냐 이런 말 한 겁니다. 그러면 자 이게 등기, 자 토지 등기 표제부다. 토지 표제부. 그럼 여기에 지목이 현재 잡종지라고 돼 있는데 잡종지 지목이 만약에 대로 바뀐다고 한번 해볼까요? 대로 바뀐다? 그러면 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이렇게 등기부에만 써진 게 아니라 대장에도 써 있잖아요. 그러면 지목이 바뀐다고 할 때 대장과 등기부 중에서 어떤 게 먼저 바뀌게 돼 있어요? 이 토지 표시는 대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표제부에서 하는 등기들의 특징이 있는데 일단 대장을 먼저 고치게 돼 있어요. 대장에 있는 등록을 대장의 변경 등록을 선행한다고 먼저 한다 그 말이에요. 착한 행동했다는 소리 아니고 먼저 했다 그 말이에요. 먼저 했다. 그럼 이걸 먼저 대장을 고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소유자가요. 소유자가 1개월 내로 이거 변경 등기해줘요라고 신청하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소유자가 하니까 어떻게 신청합니까? 단독으로. 상대방이 없지. 그때 이 대장 지금 고쳐놓은 거 있잖아요. 이 대장 바꿔놨지 않습니까? 바꿔놓은 거 고쳐놓은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봐 이렇게 봐라. 이미 바뀌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 믿고 등기해줘라 라고 오는 거지. 그럼 신청이 들어오니까 등기관이 그걸 보고 이제 등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등기를 해주는데 이때 등기해줄 때 이게 지금 지목만 바뀌었잖아요. 나머지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도 지목만 바꿔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새로 써요. 다 새로 쓰고 그리고 이제 종전에 거다 지우게 되는데 이 표제부 등기를 할 때는 항상 주등기로만 해. 표제부에는 부기등기라는 게 없어. 표제부는 100% 주등기합니다. 항상 주등기하고 그리고 종전에 건 다 지워버려. 이렇게. 그래서 자 표제부 쪽에서 어떤 등기를 한다. 표제부 쪽에서 등기를 한다.
이제 그게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가 대표적인 건데 그때 특징이 뭐냐 할 때 일단 대장을 먼저 고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소유자로 하여금 1개월 내로 신청하게 하는 것이고 그 신청하러 올 때 대장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 이제 등기가 실행될 겁니다. 항상 주등기로 하고 그리고 종전사항을 말소합니다. 이렇게 5가지가 특징이에요. 애우려고 애쓰지 말고 아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대충 순서만 파악하는 거예요. 어때 좀 조금이라도 이해가 됐어요? 네. 그 눈빛들이 멍하고 막 당황하는 표정인데 그러지 마세요. 오늘 나한테 가르치는 게 심상치가 않구나. 뭘 많이 가르치려고 그러는 마음인 것 같은데? 라고 좀 느낌이 오나요? 오케이. 그럼 책 봅시다. 2번. 자,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인데 이제 표제부적 변경 등기입니다. 이거 봐보니까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에 토지 등기 기록 등기 사항이다라는 말이 써지고 거기 자, 토지 등기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라는 말 줄쳐봐요. 이런 표제부에 써지는 여기 번호. 이 번호를 무슨 번호라고 그런다고요? 표시번호라고 그래. 표제부에 써지니까 무슨 번호요? 표시번호. 이렇게. 그다음 밑에 줄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의 줄칩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줄치고. 그다음 건물 등기 기록 등기사항 봐보니까 자 건물 등기 등기사항 봐보니까 표시번호 줄치고 똑같이. 그리고 밑에 줄 소재,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거기만 줄쳐요. 다치지 말고. 물론 거기에 나머지도 건물의 표시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건물의 표시를 말할 때 전형적인 거에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거 이해하시면 돼. 자 오른쪽으로 왔습니다. 이제 등기 사유. 사유를 봐보니까 거기 색깔 들어간 부분 행정구역이나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그리고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 뭐 이런 말이 나온다고. 확인했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3번 내려왔습니다. 등기 절차에서 자 신청에 한 변경 등기라는 말이 나오거든. 거기 봐보니까 또 기억번에 자 먼저 대장상의 표시를 변경 등록합니다라는 말이 나왔어. 그러니까 대장 등록 선행한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줄칩니다. 대장을 첨부하여 거기 줄쳐주세요. 대장을 첨부하여. 그러니까 대장을 고쳤으니까 그 고친 대장 가지고 가라 그 말이에요. 그다음 니은번 봐보면 니은번 두 번째 줄 끝부분에 토지나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하고 써졌습니다. 거기 소유권의 등기 명의 줄쳐봐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 줄이면 이게 소유자가 되는 거죠. 자 소유자가 1개월 내로 등기 신청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얼마 내로 신청한다고요? 소유자가 1개월 내로 신청한다. 이때 상대방이 있습니까? 상대방 없나요? 없으니까 이건 어떻게 신청한다? 단독 신청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단독 신청입니다. 다음에 디귿번. 자,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 등기할 때는 항상 주등기다. 항상 주등기. 그리고 종전에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합니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확인했죠? 거기까지. 지금 칠판 설명한 내용이 그 책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됐고 권리의 변경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권리의 변경.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칠판 좀 봐보세요.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권리의 변경 두 번째로 권리의 변경 등기가 있습니다. 권리의 변경 등기는 거기 425페이지인데요. 이 권리라고 했을 때 이게 저당권이 권리죠. 그럼 이 권리의 내용이 바뀔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당권의 내용으로는 뭐가 있겠냐라고 했을 때 이게 누가 얼마 빌려갔냐, 채권액, 채무자는 반드시 써야 되는 거고 이제 이자는 임의적상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이제 저게 저당권의 내용입니다. 그럼 전세권이 있다고 칠 때 전세권에서 반드시 꼭 써야 되는 것은 전세금하고 범위예요. 근데 존속 기간이라는 것도 이제 임의적상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 여튼 이런 것들이 이 전세권의 내용이고 저당권의 내용입니다. 제가 두 개만 썼지만 뭐 지상권이 있다 그러면 지상권의 내용이 있을 것이고 임차권이 있다면 임차권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 권리들의 내용이 바뀌면 그 권리에 변경 등기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갑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2억짜리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2억의 저당권의 채권 금액을 3억으로 증액하는 변경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에 따라서 이렇게 1번 저당권 변경 등기를 한다. 한단 말이에요.
그 1번 이 저당권에 금액이 바뀌었으니까 1번 저당권 변경 듣기를 합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변경 듣기를 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 될 텐데 누구랑 누가 할 거냐? 이때 저당권 설정자인 갑과 저당권자인 을이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둘 말고 다른 사람 뭐 신경 쓸 사람 있나요? 없지. 그러니까 이때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청하는데 그때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부기등기로 해요. 부기등기로 하고 그리고 2억을 지워. 이렇게 등기가 맞춰지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경우에 1번이 저당권은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금액만 3억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3억 금액이 이 2억짜리로 들어가라 라는 의미로 부기등기라고 2억을 지워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들었죠? 그러면 자 여기서 비슷한 상황에서 이제 설정자는 갑이라고 치고 자 갑이 지금 설정자입니다. 설정자고 여기에 이제 1번 저당권 2억짜리가 을한테 있고 2번 전세권 3억짜리가 병한테 있는 상태에서 자 갑과 을이 저당권에 대한 변경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3억으로 정해가는 자 변경 등기를 한다고 쳐봐요. 그래서 이렇게 1번 저당권 변경 등기 3억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등기를 자 누구랑 누가 해달라라고 신청하겠습니까? 갑과 을이 신청하는 거예요. 갑과 을이. 그럼 1순위 금액이 2억이었다가 3억으로 늘어나 버리면 2순위 저당권자인 전세권자인 병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때요? 유리한 상황이에요? 불리한 상황이에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한테 이 전세권자 병한테 손해를 안 주고 이 변경 듣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병한테 손해를 안 주고 갑과 을이 이 변경 듣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전세권자보다 후순위로 해버리면 상관이 없는 게 되죠. 그죠? 그래서 후순위로 하려니까 번호를 뭐라고 쓰는 거예요? 3번 이렇게 쓰는 거예요. 3번. 주등기로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1번에 있는 2억을 지워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냅둬야 돼. 왜냐? 1번의 2억은 여전히 순위가 몇 등이어야 돼요? 1순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1순위가 돼야 되는 거고 늘어난 금액 1억 있죠. 늘어난 금액 1억. 그것만 3순위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그럼 여기다 1억이라고 쓸 것 같지만 1억이라고 안 쓰고 총액을 써줍니다. 변경 듣기를 했기 때문에 뭐가 바뀌었냐라고 나타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바뀐 거지. 그럼 금액이 바뀌었으니까 3억이라고 써주거든요. 그러면 3억이 3등이냐는 뜻은 아니에요. 1순위 2억이 남아있는 거고 1억만 3순위가 됩니다. 그런 뜻이라고. 이 말의 의미는. 어때 알아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해관계인이라 그렇게 할 때 이 병이 있대 병. 자기는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 등기를 누가 해달라고 신청했어요? 갑과 을이.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했는데 가만히 있던 병한테 지금 손해 오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보고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래. 이해관계인 뜻은 뭐라고요? 지는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등기 신청하는 바람에 손해 보게 생긴 사람. 그 사람을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래. 그럼 이해관계는 이렇게 있으면 얘한테 손해를 안 주고 등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주등기. 주등기를 하면 이 사람이 손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그런데 여기서 똑같이 이해관계 있는 상태에서 승낙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자, 동일한 상황입니다. 동일한 상황인데 이때 갑과 을이 저당권 변경 계약을 해요. 등기를 하려고 그럴 때 자 그때 만약에 이때 병한테 가가지고 나 1억을 을한테 더 빌려가야 되는데 그거 내가 1등 해도 되겠느냐? 라고 병한테 물어봤어요. 병한테 물어보니까 병이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세요라고 했다니까 라고 승낙서를 써줬다 그 말이에요. 승낙서를 써줬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1등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등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부기 1-1 부기등기를 해주고 그러면 이제 3억 전체가 1순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억을 어떻게 해야 돼? 지워요. 그러면 3억 전체가 1순위 2억짜리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라고. 어때요? 말 잘 알아들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가 아예 없어요. 없으면은 부기등기를 하게 돼요. 부기등기를 하게 되면 바뀐 내용이 원래 자료 들어가야 되니까 종전에 걸 지워주거든. 그런데 자 권리 변경 등기 하려고 봤는데 이해관계는 있어. 있는데 걔한테 손해를 안 주고 등기를 해야 되거든. 그럼 손해를 안 주고 변경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주등기로 하면 돼. 그러니까 승낙서 없으면 주등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해관계는 있을 때 하는 등기겠죠. 그죠? 그런데 생각도 안 했는데 가가지고 이 이해관계인한테 내가 좀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거 좀 내 1순위하게 승낙 좀 해주시겠냐? 라고 했더니 그럽시다 라고 해버렸단 말이야. 깜짝 놀래버렸지. 그래가지고 승낙 써줘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승낙서를 받아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부기등기 한다라는 거지. 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당권자라고 쳐봐. 여러분들이 저당권자예요? 그러면 그 저당권에 내가 변경등기를 하려고 했을 때 그때 그 저당권의 변경등기는 주등기로 되는 게 저당권자한테 좋은 거예요? 부기등기로 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질문을? 그럼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이 저당권자예요. 지금 여기 저당권자라고. 근데 내 저당권에 지금 변경등기를 하려고 그래. 그 저당권에 변경등기를 됐는데 그 변경등기가 주등기로 되는 게 저당권자한테 좋은 거다. 부기등기로 되는 게 저당권자한테 좋은 거다. 부기등기가 더 좋은 거예요. 왜 부기등기가 좋은 거냐? 아까 봤잖아, 여기. 이게 지금 3번이라고 되면 주등기죠, 그죠? 그럼 늘어난 금액 1억은 이어간금보다 후순위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부기등기가 됐잖아. 부기등기가 되면 3억 전체가 1순위가 된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저당권자 입장에서 본다면 부기등기가 더 좋은 거란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주등기가 왜 저당권자 입장에서 보면 불리한 거예요? 그래, 순위가 밀리니까 그러는 거고. 부기등기 되는 게 왜 좋다 그러는 거예요? 순위가 1순위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알아듣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해관계는 있을 때 그 이해관계한테서 승낙서 받아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하지. 그 어려운 걸 해냈지 말입니다. 그 어려운 승낙서를 받아왔다니까. 그러니까 너 애썼다, 좋은 거 가져라 하면서 뭘 해줘야 돼? 승낙서를 고생했다고 등 따돌려줘봐야 의미 없는 거고. 이게 어려운 승낙서를 받아왔다니까. 받아왔으니까 고생했다, 좋은 거 가져라. 그 좋은 것이 뭐라고요? 부기등기라고. 승낙서를 가져왔을 때 좋은 거 가져라고 부기등기를 주는 거고, 승낙서 못 가져오면은 그럴 줄 알았다, 보통 다 그러더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고요? 주등기 하는 거고. 이게 여러분의 국어적 감각이랑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부가 주보다 좋은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 나 그때 그 우리 선생님들 CF 찍으러 나오지도 않더만 그거 찍어놨는데 요즘 애들 광고 나오는 거 봤어요? 텔레비 애들 광고 나와요. 근데 거기 나는 안 나오더라고. 나도 찍었는데. 그거 찍는다고 5시간이나 기다렸는데 말이지. 그거 하나 찍는다고. 나중에 유튜브에는 나온다 그러던데 기대를 해봐야지. 근데 그거 내가 주가 아니니까 5시간 기다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야 이거 주연 안 하면 안 되겠다 이거. 하여튼 이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가 주보다 좋은 걸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걸 보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맨날 반대로 해석하게 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승낙서를 받아온다 그러면은 이게 본능적으로 좋은 걸 줘야겠다, 어려운 걸 했으니까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좋은 것이 보통 뭐라고 생각해 버린다고? 주등기가 좋다고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틀려버리는 거예요. 승낙서를 받아오면은 부기등기가 되는 거야. 못 받아오면 주등기가 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내용은 다 이해했는데 문제 풀 때 틀려버린 이유. 본인의 그 선입견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책 보세요. 권리의 변경등기 의의를 봐보면 권리의 변경등기란 이미 등기된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 변경된 실체관계와 등기기록상 기록을 일치하게 한 등기입니다 라고 했거든. 뭐가 바뀔 때라고요? 등기의 권리의 내용입니다. 자, 전세권의 전세금 증감 줄 쳐봐요.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증감 줄 쳐보시고, 채권 최고액 증감. 지상권의 지료 증감 줄 치고, 그다음 각종 권리 존속기간 연장 단축 거기 줄 치고, 존속기간 연장 단축. 지금 여러분들이 줄 친 거 있잖아요. 그것들이 그 권리의 내용이야. 그럼 그런 권리의 내용이 바뀌면 그 권리에 변경 등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밑에 자 등기 실행 어떻게 할 거냐? 자 부기등기 보니까 권리의 변경이 실행하는 데 있어서 자 줄칩니다. 등기상 이해관계는 없거나 거기 줄쳐요. 등기상 이해관계는 없거나 이해관계는 있더라도 그자의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첨부 한때라 첨부 한때 그때 부기등기 동그라미 부기등기 형식으로 변경 등기를 하고 다음 변경 전에 등기사항을 말소합니다. 자 변경된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이유는 그 변경된 내용이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자리를 지워주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여기다가 써놔요. 부기등기가 더 좋은 거다. 이렇게.
부기 등기가 더 좋은 거다라고 써놔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주등기. 주등기 봐보니까 자, 등기상 이해관계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자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첨부하지 못했어. 이때는 이해관계인 등기보다 후순위가 되는 주등기가 된다. 이 주등기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후순위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후순위가 된다. 이럴 때는 변경 전에 등기사항은 말소하면 안 됩니다. 지우면 안 돼. 그건 놔둬야 되거든. 이런 식으로. 알아듣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말한 거 되게 중요하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아주 잘 나오는 거야 이거. 그래서 권리 변경 등기 할 때 승낙서 있으면 부기 등기하고 없으면 주등기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칠판 봐보시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개념 하나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이라는 개념이 뭐냐? 아까 제가 뭐 책에는 뭐라고 써 있는데 제가 뭐라 그랬나요? 쥐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이 등기 시작하는 바람에 손해 보게 생긴 사람이다. 그냥 책에 써진 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럼 쥐는 가만히 있다라는 말은 뭐냐? 신청 안 한다는 소리예요. 신청을 다른 사람이 하는데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손해가 와. 그런 사람을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었을 때 아까 이걸 한 겁니다. 자, 갑과 왜 이게 먼저 나오지? 저 갑이 있어요. 그러면 을하고 지금 병한테 있는데 이때 을과 갑과 을이 2억의 이 전 채권액을 3억으로 증액하는 변경 등기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이때 병은 이해관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죠?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이 변경 등기를 누구랑 누가 했어요? 갑과 을이. 갑과 을이 변경 등기 신청했는데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좋을 일이 안 생기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해관계인. 이런 이해관계 있을 때는 손해를 안 주고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손해 안 주고 등기하는 방식은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3번 주등기를 쓰면 돼요. 근데 만약에라도 이때 이해관계인한테 가갖고 승낙서를 받아왔다면 그럼 어떻게 하는 거고요? 부기 등기하는 거고. 이렇게. 그러면 자, 이거 없는 경우 한번 볼까요? 자, 근저당권이 을한테 있고 다음에 전세권이 병한테 있어. 이럴 때 방금 여기서는 금액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금액을 감액할 수도 있겠네. 감액하는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2억에서 1억으로. 그럼 이 역시 이 변경 등기는 누구랑 누가 신청합니까? 갑과 을이. 그러면 이게 금액이 줄었어 1순위가. 그럼 2순위 병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세권자인 병의 입장에서 본다면 금액 줄어드는 게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다 아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니다요. 아니다. 이익이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부기 등기하고 종전의 것은 말소시키는 이렇게 돼야죠.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원래 우리가 국어적 의미로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이해관계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기 봐요. 이익이나 손해와 관계 있는 사람. 그대로 해석하면 돼. 용어들은 전부 다 한자로 돼 있으니까 그대로 풀면 돼요. 이익이나 손해와 관계 있는 사람. 원래 그게 국어적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너는 이해관계도 없으면서 빠져라. 이해관계 없는 삼자는 빠지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이익도 손해도 관계없는데 왜 끼냐 이런 말이라고. 근데 등기법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 할 때는 이익 보는 사람은 안 들어가는 거야. 응? 등기법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에서는 이 이익 보는 사람 있잖아요. 안 들어간다고. 어떤 사람만 들어간다고요? 손해볼 염려 있는 사람. 진짜로 손해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손해볼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능성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된다. 이런 뜻이라고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충에 써진 거. 이해관계인 제3자란 등기 기록 형식상 손해볼 염려가 있는 자다. 손해볼 염려 있는 자. 이렇게. 근데 이걸 책에 써진 것대로 하지 말고 제가 칠판에 써진 이거 말한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접근하면 이해가 잘 돼. 자, 예를 들어 그 밑에 실제로 손해를 받는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가능성에 염려 가능성. 염려 있거나 가능성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채권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증가된다. 채권 최고액을 증액한다. 증액을 증액이라 좀 바꿔줘요. 증가라는 말보다 증액이라는 말이 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채권 최고액을 증액하게 되면은 그때 후순위 권리자들
후순위 권리자가 이해관계 됩니다. 그런 말이에요. 3번 반면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감액하면, 감소가 아니라 감액하면 바꿔줘요. 감액하면. 그 금액을 감액하게 되면 그럼 후순위 권리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왜? 이때 후순위 권리자가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이익이 되거든. 오히려 이익이. 그러니까 손해볼 염려가 없어지니까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알아듣겠죠? 자,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요거 봅시다. 여러분 그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이거 다 했던 내용이거든. 한번 잘 해봐요. 칠판 보시고. 등기 명의인 뜻이 뭐예요? 등기에 명의 있는 사람. 일반적인 등기상의 권리자를 말하는 거죠. 그럼 등기 명의인의 표시에는 뭐가 있어요? 등기 명의인의 표시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성명이 바뀌든 주민등록번호가 바뀌든 주소가 바뀌든 뭐가 바뀌든 간에 그때 무슨 등기를 한다라고 합니까?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떨 때 이런 게 바뀔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떨 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개명되거나 주소가 이전되거나 이사 가거나 그런단 말이지. 그럼 주민번호는 바뀔 수 있다 없다? 바뀔 수 있지요. 있어. 전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환하는 경우. 트랜스젠더 있잖아요. 그때 바뀔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아까 알아들었죠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그 3장 할 때 단독 신청할 때 그거 다 설명했던 내용이거든. 그럼 이렇게 자 등기부가 있다고 쳐봐 갑구에. 갑구에 보니까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명의인이 105만이요. 105만이. 근데 105만 심상치가 않잖아 이름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개명돼. 누구로? 102만. 우리 이름도 다 알아. 그럼 102만으로 이제 개명이 됐어. 개명이 됐으니까 무슨 등기해야 돼요?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합니다. 신청해야 해주겠어요? 직권을 합니까? 신청해야 되지. 왜 직권으로 못하고 신청해야 되나요? 등기관이 이 사람이 개명된지를 알 수가 없거든. 그럼 신청해야 됩니다. 그때 공동으로 해요? 단독으로 해요? 두만이하고 원만이가 상대방이 없는 상태니까 등기 명의인 102만이가 단독 신청합니다. 그래서 등기가 맞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맞춰질 때 이때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항상 부기 등기하거든. 항상 부기 등기를 하게 되고 이제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면 이름이 개명됐으니 바뀌었잖아요. 그럼 1번 등기 효력이 없어지나요? 사라지는 효력이 있나요? 계속. 효력이 있다, 효력 없어진다. 효력이 있는 거예요. 효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름만 바뀐 거잖아요. 그럼 바뀐 102만이가 105만이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 이렇게 이 자리로. 그러니까 105만이를 지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기 자 부기 등기를 하면서 종전의 등기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말소시켜준다. 선생님 부기 등기할 때는 그러면 항상 종전의 걸 말소하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라고 생각이 듭니까? 아직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냥 가만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잘 보다 보면은 부기 등기를 할 때는 자꾸 종전의 걸 지우려고 그러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 이따가 몰아서 2교시 때 말해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거 보면은요. 항상 부기 등기를 해요. 항상 부기 등기합니다. 그 종전사항을 말소해. 종전사항을 말소한다 이유가 뭐냐. 종전의 효력이 살아있는 상태거든.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이름만 바뀐 거니까 바뀐 이름이 원래 자리에 들어가라고 그걸 지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정도는 알아들 수 있죠, 그죠? 이건 근데 우리가 이미 했던 내용인가요? 첨한 거 아니라고. 자, 책 봐봐요. 등기 명의인의 표시란 등기 명의인을 표시하게 한 사항으로서요.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것들이 변경되는 경우에 이걸 일치시키는 등기를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때 말 알아들었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단독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단독 신청한다고요? 등기 명의인이. 등기 명의인 단독 신청한다. 다음에 3번 됐고 4번 등기 실행 내려볼게요. 자,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항상 주등기, 항상 부기 등기다. 항상 부기 등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변경 전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합니다. 줄 쳐주세요. 변경 전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한다. 그러니까 지우란 소리야. 여기서는 뭘 지웠습니까? 100원만 지웠죠? 100원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자, 이제 변경 등기 끝났거든? 끝났는데 조금 어떻게 좀 알아들었어요? 우리 여태 지금 뭐 했다고요? 변경 등기. 변경 등기 종류에는 뭐가 있었어요?
부동산의 표시 변경, 권리의 변경,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하나씩 말씀드린 거예요. 경정 등기 개념만 말하고 쉽게요. 자, 칠판 보시면 아까 우리가 등기 기록과 실체 관계가 후발적으로 일부 불일치할 때 그 고치는 등기가 변경 등기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경정 등기는 등기 기록과 실체 관계가 원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할 때 고치는 등기다. 이렇게 개념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경정 등기 개념 잡을 때는 원시적이라는 말과 일부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 변경 등기랑 경정 등기는 비슷할 것 같아요.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시점만 달라. 시점만. 언제 불일치가 발생했냐는 시점만 다르지 그 내용은요 거의 유사한 게 많아.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라고 있었잖아요. 그걸 부동산의 표시 경정 등기라고 하면 돼. 다음에 권리의 변경 등기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권리의 경정 등기라고 하면 돼. 다음에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등기 명인의 표시 경정 등기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변경 등기 종류 3가지 있었잖아요. 경정 등기 3가지로 그대로 쓰면 됩니다.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 따로 줄은 안 칠게요. 따로 줄은 안 치고 개념 잡을 때 딱 2가지 넣어서 원시적이라는 말과 일부라는 말 넣어서 만들면 되고 원시적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등기할 때부터. 등기가 아닌 등기를 딱 쓰는 순간부터 그걸 여기서 원시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알아듣겠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말소 등기 들어갑시다.